날의 햇살을 피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으로 더위를 식히시는 분들 많죠. 무더위와 함께 한국 디저트 시장 트렌드가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업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자, 지금 뜨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과 창업 전략까지 오늘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뭐 덥기도 덥지만 유난히 좀 비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여름 하면 또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창업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뭐 아이스크림 물론 네.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90년대부터 아이스크림점은 특히 요 명퇴 그냥 직장인 퇴직자라든지 예. 아니면 초보 창업자들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창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특히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보면 예.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재고 없는 아이템 재고가 없는. 그리고 운영 관리하기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요즘 아이스크림 시장은 보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정도 꾸준히 아마 시장에서 그래도 이 터잡고 있는 안정 아이템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특히 SPC가 운영하는 이 선발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라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거의 한 1,750개가 넘었거든요. 베라가 베스킨 상당히 라빈스. 넘죠. 베스킨 라빈스. 예, 베스킨 베라. 라빈스 같은 예, 이런.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런 뭐 천연 아이스크림 시장도 있었고요. 또 한때 뭐 구슬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 때는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창업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바람을 불기도 했던 이런 아이스크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한 두어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가 보통 이제 탕후루 예. 열풍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는 보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탕후루도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전형적으로 오래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선발 브랜드가 딱 있습니다. 이 선발 브랜드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우유를 발효 식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콤달콤하면서 식사 후에도 디저트로도 좋고 특히나 이런 마찬가지로 10대, 20대들이 부담 없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의 이런 MZ세대 라이프스타일로 보면 단순하게 요거트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1인분에 보통 한 1인분이 한 4,500원 많게는 한 9,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토핑을 위에 올려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소비자들, 이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요거트에다 뭐 과일 토핑도 올리고 초코 토핑, 다양한 과자 토핑들 올려서 여차하면 한번 사러 가면 최소 10,000원이고요. 최소 여차하면 한 3만 원대 정도 객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꿀 통을 올리면 그래요? 예,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요즘 보면 벌집꿀 요거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인분이 4,500원이 아니고 1인분이 9,000원이고요. 여기다가 토핑 올리면 그냥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원래 코로나 시대에 배달 아이스크림 아이템으로 한 2021년 무렵에 나오기 네, 시작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선발 브랜드가 한 400개 이상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요즘 뭐 미투 브랜드가 창업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장도 이거 탕후루의 뒤를 잇는 아이템 아닌가 좀 이런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뭐 김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요 수요일 날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예. 정보 제공 내지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이 시간이 또 이렇게 진행을 맡으면서 또 두려운 거는 예. 이게 또 혹시라도 말이죠. 지금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 또 뭔가 뭐랄까요. 어쨌거나 이게 만만찮지가 않은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창업 시장. 아니 무슨 뭐 토핑이 얼마나 뭐 한지는 몰라도 아이스크림 한 그릇 먹으면서 10,000원, 30,000원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줄을 서서 번호표까지 줘가면서 된다 할 것 같으면 금방 부자 되죠. 맞습니다. 금방 부자 되는데 마치 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팬티 공장 만들어서 중국에 진출하면 뭐 한 번씩만 입어도 이게 14억 장이다. 이런 맞습니다. 계산인데 그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대표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 탕후루 하지만 예. 뻔하잖아요. 탕후루 그렇게 뭐 줄 서서 없어서 못 먹네 뭐 줄을 서네 했지만 예. 지금 가는 데마다 폐업이던데 이것도 그러면은 혹시라도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갑자기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구매를 해보셨어요? 예, 직접. 네. 보니까 이렇게 배달 수요와 요즘은 카페 형태로 또 오픈을 합니다. 네. 저도 1인분에 시켜서 토핑 올리니까 어제 그냥 어디야 계산하는 게 혼자서 먹기 최대한 작게 했는데 9,300원이 되더라고요. 아주 예, 작은 예.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 늘 유행 아이템을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투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따라하기 쉬운 아이템일 경우 네. 유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거든요. 시장 관점으로 보면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이다. 네. 특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도 뭐 한 10,000원, 15,000원만 사면 정말 크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미투 브랜드로 인해서 이거 역시도 특히 탕후루만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탕후루는 객단가가 낮았고 이거 지금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정보공개서를 뒤져보니까요. 한 달 평균 매출액이 한 1,200 매출 정도 되더라고요. 네. 1,200 정도 매출일 때 원가 빼고 비용 빼고 세금 빼고 매출액 대비 얼마 떨어지는가 보면 한 20%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투자 비용 한 1억 남짓 들여서 한 달에 한 200, 300 정도 지금 현재는 벌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야 지금 유행이니까 일단 하자 이렇게 그냥 막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때 베스킨라빈스를 맞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도 그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조건도 까다롭다고 하는데 창업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예. 객관적인 데이터로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 뭐 독보적인 선발 브랜드고 90년대 나온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90년대 그 당시에는 베스킨라빈스 10평 오픈하는데 점포 빼고 5천, 6천만 원이면 오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에 정보공개서를 보면요. 베스킨라빈스 평균 기준 평수가 25평입니다. 최소한. 그럼 25평에 들어가는 본사의 가맹비가 한 880대고요. 또 교육비가 한 1,500, 거기다 부가세 하면 1,650이고요. 보증금 4천에 인테리어 비용이 무려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평 점포 구입비 뺀 비용만 3억 2천 정도거든요. 여기다가 점포 구입비 1억만 하더라도 그냥 4억 2천, 여차하면 5억까지 들어가는 아이템이라서 네. 야,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데 무슨 5억이나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만만치 않은 투자 비용이 정말 녹록치 않다.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애들 키울 때 그 학원 다니고 이럴 때 그쪽에서 제일 좋은 애들 좋아했던 게 뭐 그때만 해도 KFC나 예. 피자헛에서 예, 먹고 맞습니다. 옆에 베스킨라빈스 가서 예, 아이스크림 예. 사주면 이거 왔다였어요. 예, 왔다였는데 뭐 KFC 요즘 뭐 잘 안 보이고 피자헛도 들어가서 재미없죠. 매장에서 먹는 데는 거의 없고 예, 전부 다 예, 예. 배달이고 세월이 막 그렇게 막 변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 비용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보니까 적지 않은 돈으로 시작해야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수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뭐 네. 야, 얼마 정도 버는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만 보면 누구나 네. 각 지역별로 주요 매출액의 평균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 1,700개 남짓 이 매장의 평균 월 매출액, 연 매출액을 볼 수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평균 한 6억 3천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6억 3천이고요. 6억 3천이면 한 달 매출로 따지면 한 달에 5,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 중에 한 10% 정도가 베스킨라빈스 주인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가장 매출이 높은 동네는 제주도입니다. 연간 한 7억 5천. 예, 월 매출로 보면 한 거의 6,300 가까이 되고요. 부산이 한 6억 8천. 가장 서울 같은 경우 한 6억 6천 정도 되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이 5억 5천, 경북이 5억 8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기준으로 한 5천에서 6천, 뭐 작게는 한 4,50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중에 10% 정도가 주인의 가져가는 네. 순이익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는 않네요. 높지 않죠. 예. 예,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베스킨라빈스가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낼 만큼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창업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베스킨라빈스를 개인적으로는 참 장수 브랜드다. 네네. 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기업 롯데 같은 데도 나뚜루 같은 브랜드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독보적으로 선발 브랜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원가가 55%고 마진율이 45%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이 회사 본사 SPC인데요. 회사 자체가 지금 최근에 2023년 본사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 매출 하락도 있었고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290억 정도 이미 지금 공시가 발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야 이게 남들이 많이 하고 싶은 브랜드이고 또 본사의 콧대가 높은 브랜드이거든요. 네. 하지만 속내를 보면 1년에 최소한 한 80개 정도 신규 브랜드가 한 신규 가맹점이 110개 정도 생기고 또 양도하거나 이런 명의 변경하는 매장도 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는 화려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속내를 뒤져보면 야 결코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 그냥 누워서 돈 버는 이런 아이템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 또 그런 지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이걸 하다 보면은 괜찮대요.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예.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린대요. 맞습니다. 예. 돈이 벌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벌면 뭐하냐. 좀 모을만 하면 다 가져간대요. 뭐 이래서 저래서 뭐 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둥 뭘 예. 어쨌든 좀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본사 콧대가 높다 이런 얘기가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일수록 늘 가맹점주는 의뢰 입장에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예. 많고요. 베스킨라빈스 점주분들 만나보면 야 본사에서 포스터 하나 붙이는 위치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아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귀신같이 한답니다. 예. 돈 좀 벌었나 싶으면은 귀신같이 알아서 뽑아간다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건 어떻습니까? 예, 무인 아이스크림은 뭐 요즘 여름 한철만 가지고는 가장 골목 상권에 최소 비용을 들여서 많이 버는 아이템 맞습니다. 네.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생겨서 지금 한 2,500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 아이스크림 선발 브랜드도 지금 이미 500개 이상 아직도 유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단지 아이스크림만 파는 경우가 있고요. 예. 한때 아이스크림 플러스 세계 과자나 옛날 과자를 맞아요. 파는 경우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재밌는 게 아이스크림 플러스 인형 뽑기, 뭐 아이스크림 플러스 식품 가게 이런 아이스크림과 플러스 알파 아이템으로 편집 매장 형태 아이스크림 매장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이 하절기는 문제 없지만 특히 네. 무인 아이스크림도 동절기 매출이 항상 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하면서 또 사람 안 쓰니까 뭐 야 그래도 인건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네. 의외로 또 저 도난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아이스크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사계절 내내 예. 드시겠지만 이게 좀 약간 계절적인 아이템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세요. 계절적인 요인은 5, 6, 7, 8, 9 성수기고요. 예. 11, 12, 1, 2, 3 비수기입니다. 5개월 성수기, 5개월 비수기인데 여름철 매출이 100이라면 네. 동절기 매출은 딱 절반 50%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 면에서 보면 아이스크림 마진이 사실은 한 30에서 35%고요. 네. 오히려 옛날 과자나 이런 건 한 50%까지 가기 때문에 상권별로 아이스크림 플러스
이런 부가 아이템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름 매출만 보고 1년 내 이 정도 벌 것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름 매출은 사실은 아무리 그래봐야 이 찬바람 나면서부터는 늘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까지 오늘- 감안해야 된다. 예,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